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오전장에는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했었고 오늘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볼 때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의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LNF까지 소재 기업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 외적인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소폭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또 규모도 조금은 컸던 것 같죠. 그리고 삼성전자 며칠 동안 100원, 200원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 보다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삼성 SDI 이 종목은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하고 개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외국인은 지난 4월 5일 이후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쉬어가다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 하지만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하고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4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NF, 삼성 SDI,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를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고 그 뒤의 종목들은 여러 개의 업종들이 포진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하나솔루션, LNF, LG생활건강,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밑에 FNF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스닥이 0.28% 상승이 나왔었고 S&P 500도 0.3%, 다우지수도 0.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는 다소 주춤하고 있어도 미국 증시는 반대로 전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어제는 소폭이 하락이 나왔었고 그래도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0.5%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대만은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장중에 확인해보면 중국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날에 미국 증시도 양호했었고 또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은 큰 변동성이 없었던 그냥 평범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다고 해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이 단기간에 조금은 과열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스피의 RSI 지표를 보시면 작년 11월쯤에 한 차례 과열 국면에 접해 들었었고 이때였었죠. 그리고 주가는 조금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도 마찬가지로 과열권에 접해 들었었고 그때는 시장의 힘이 조금은 강해서인지 주가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과열권에 접해든 만큼 분명히 일정 부분 조정이 발생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작년처럼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올해처럼 다소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이 일어날지 그건 지나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이러한 조정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기간 조정이 발생된다고 해서 주가나 지수가 전혀 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발생이 돼도 약간의 가격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특히 올해 정말 강했잖아요. 작년을 놓고 보면 이렇게 RSI 지수가 과매도 국면에 접했을 때 그때는 어김없이 주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과매도보다는 과매수 국면에 접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이 있다면
코스피와는 다르게 주가가 전혀 밀리지 않고 더 상승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접해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열 국면에 접해들었던 것이 거의 90%가 2차원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차원지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괜히 또 시장이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2차전지라는 중심하에서 종목들이 조금은 순환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에는 폐배터리 쪽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다면, 또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오늘은 LFP 쪽, 그쪽이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LNF까지 이 종목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 장세가 나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2차원지에서 종목들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단기 상승이 나왔던 만큼 가격 조정도 염두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지금의 코스피 코스닥의 위치,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게 작년처럼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주가에 빠지면 그렇게 크지 않고 시간적인 측면으로서 그 과열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 2차원지 내에서 자금들이 크게 빠져나간다면 가격 조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완전히 배제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환호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일 때는 또 기회를 찾아야 돼요. 2021년 초에 이때 상당히 과열 국면에 접해들었었거든요. 그렇지만 1년 동안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정말로 크게 조정이 들어오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시점이었고, 크게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낙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런 구간이 펼쳐졌던 만큼 항상 환호할 때 조심해야 되고, 위험하다 싶을 때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정말 시장에서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평범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이슈가 나왔던 하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굉장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쪽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죠. 가동률이 한때는 80%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90%까지 10% 정도 회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 파운드리 시장이 침체 국면에 빠지고 나서 처음으로 나타난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D램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까지 이런 내용과 같이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사들을 보면 지금의 업황은 정말 부정적이지만 가격 반등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 가동률이 회복됐다는 약간은 봄이 오고 있는 소식이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이쪽도 계속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애플 제품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내년부터 OLED 아이패드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기존의 OLED 패널보다 얇기 때문에 생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디스플레이 쪽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의 업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돼요. 지금의 업황은 좋지 않고 빠르면 하반기라든지 내년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대형주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상승 중이에요. 길게 보더라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조금은 짧게 보더라도 추세는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반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전저점, 쌍바닥을 형성했고, 또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것도 조금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죠. 물론 소재나 리튬 쪽,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폐배터리 쪽, 이런 업종들에 비해서는 상승은 다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의 특성상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주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삼성 SDI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전 고점을 계속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앞으로 나오는지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런 흐름이 있다면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종목들을 대입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시장이 정말로 무난했던 하루라고 생각이 되는데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만큼 내일은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